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핏 보면은 매우 쉬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속내는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시를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생각합니다. 러브레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쓰는 편지. 어떤 마음을 씁니까? 정다운 마음을 쓰고 좋은 마음을 쓰고 부드러운 마음을 쓰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마음,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욕하는 마음, 그런 걸 러브레터에다가 다는 그런 밥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예쁘게 쓰지 않을까요?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골라서 쓰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연애편지 쓸 때 대필까지도 부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시는 세상에 보내는 러브레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고 좋고 그립고 아름답고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쁜 표현으로, 예쁜 말로,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정성껏 써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주 오래오래 제가 러브레터를 썼는데, 처음에는 한 여자를 위해 썼고 그 뒤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썼고 가족을 위해 썼고 친구를 위해서 썼는데 답장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50년 만에 그 답장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답장을 주신 분들입니다. 고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답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얘기를 들어오셨고 제 시집의 한 페이지를 귀 기울여 이렇게 눈여겨 보아주시고 제 시 한 구절을 이렇게 알고 계신 거, 이런 것은 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는 끝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코로나가 아니래도 우리 힘들잖아요. 풀꽃문학 아까 문학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풀꽃문학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물어보면은 지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쳐서 왔다. 저 포항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목포에서 지쳐서 왔다. 왜 왔을까요? 몸이 지쳐서 온 게 아니고 마음이 지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가 이렇게 사람한테 용기를 주는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가 나한테 도와준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부스킨 그런 시들, 그런 시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에게 말합니다. 나의 시에게, 내가 젊어서 어려서 힘들었을 때 나를 살린 누군가의 시처럼 나의 시여, 너도 가라. 가서 그렇게 하라. 이게 제가 쓴 시에게라고는 시입니다. 나의 시에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 나를, 시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살려주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 준 것처럼 나의 시도 가서 지금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가 쓸 땅이 없습니다. 시는요 엄청나게 무슨 뭐 고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듬어주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집 속에 들어있는 그런 어렵고 까다로운 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유명한 시인이 아니고 저는 유용한 시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때는 목기름을 바르고 판창고를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어떤 상처에 붙이는 마음의 반창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시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은
마음을 다치고 마음이 쓰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반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창고가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그래서 서로 유익한 그래서 유용한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풀꽃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풀꽃 시가 우리 독자들한테 의미를 갖고 독자들이 이걸 기억한 것에는 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핏 보면은 매우 쉬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들여다보면 그 속내는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쓸 때 실제로 예쁜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고 쓰지를 않았어요. 학교 선생을 할 때 교장을 할 때 까칠하고 말 안 듣고 좀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랑스럽게 볼까 하다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예쁜 아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쁘지 않은 아이,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아이들이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봐야지요. 시를 읽으실 때 가끔은 이걸 시를 뒤집어서 반대로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쁘지 않은 아이, 사랑스럽지 않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정말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자기가 이렇게 밑에 깔렸다고 할 때 이걸 올라가고 싶은 반전하고 싶은 반대로 보고 싶은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런 시를 읽게 하고 이런 시를 쓰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풀이하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자세히 보지 않고 예쁘게만 보려고 했던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떤 키 작은 시인이 시골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래 보아서라도 사랑스럽게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살기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로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겨내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욱 그렇지요. 너도 그렇다. 저는 이 너도 그렇다를요. 내가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너 써라 이래서 제가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이 너도 그렇다 이 말이 5자밖에 안 되는데 이 5자가 앞에 모든 문장들을 다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풀꽃입니다. 풀꽃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쁘지도 않고 주인내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값이 있지도 않고 하는 그런 천한 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풀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풀꽃이 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자 세 번째 문장에서 너도 그렇다 하면서 이 풀꽃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바꾼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래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너도 그렇다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뒷부분이 인생의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꽃 자세히 봐 예쁘다. 이거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 유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건 청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도 이게 장년기이고 그렇다가 노년기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시에서는 중요한 것이 반복, 병치, 변형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반복, 병치, 변형. 우리 인생에서도 반복과 병치와 변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형입니다. 그런데 변형이 마지막 구절에서 왔습니다. 너도 그렇다. 이게 없었으면 이 시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인데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지쳐 있어도
조금 견디시고 노년 때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고 예쁘지 않은 것도 예쁘게 보려고 노력하시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스럽게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너한테 그렇다 너한테 잘하면서 상대방한테 잘하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면 노년기에 뒷부분에서 어떤 그 반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